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이 임박했다. 테이퍼링이 뭐냐면은 연준이 자산 규모를 매입하는 거죠. 연준이 매입을 하면은 돈이 그만큼 시중으로 풀려나가는 거죠. 풀려나간 돈이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고 부동산으로 연결되고 그런데 그거를 매입하는 규모를 이제 점점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22년 내년까지 테이퍼링을 거의 끝을 내고 그러면 이제 매입을 안 한다는 거죠. 23년부터는 금리를 다시 올린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 그것이 당겨질지는 몰라도 현 상황으로는 좀 앞당겨질 것 같다라고 가는 분위기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니까 아직까지 돈은 풀고 있는 거예요. 풀고 있는데 푸는 돈을 그만큼 적게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출렁하고 미국 주식시장부터 무너지니까 한국 주식시장도 3,100이 무너졌어. 오늘 보니까 또 1% 가까이까지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반응하는 게 아니고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미리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급 측면에서는 지금 공급이 없어서 그렇지만 4, 5년 지난 뒤에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이 나오는 것은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으면 그때 반응하겠거나 그 전에 반응한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도.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라는 뜻이에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 이상 올랐다. 농협은 전체에서 금융위에서 5% 이상을 늘리지 말라 했더니 이미 주택담보대출 5% 달았죠. 이제부터는 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더 이상 안 된다 하고 이제 끊었죠. 대출이 안 일어나요. 신문분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한국은행 주택담보 금리 인상이 임박하다. 금리는 결국적으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가 이 중부담보대출 금리가 아니고 한국은행 금리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과연 이 금통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데 현재로서는 좀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미 올리기도 전에 이미 시중은행들은 올라가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올랐었을 때 단지 이자만 생각하시면 안 해요. 원금 상환 비율 플러스 이자 이 비중이 내가 거둬들이고 있는 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중산층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짚어보는 거죠. 정부에서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전세는 급등하고 서민 피해가 직격된 종부세 재건축 거주 의무 이것도 혼선했고 그 사이 집값 전월세 임대차 3법이죠.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올라가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게 이 올랐는 전세값이 3, 4년, 4, 5년 뒤에 신도시가 입주되면서 한 5, 6년에 걸쳐서 한 200만 호 이상의 집이 쏟아졌을 때 전세 가격이 만약에 지역적으로 폭락을 하면은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걱정이죠. 7월까지 집값 역대 최고 상승률 현재 노무현 정권 법을 세울 때 모습하고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죠. 그때 제가 봐도 그래요. 향후 전망은 역시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는 저는 어쨌든 박스권 안에서 관망하고 싶다. 박스권 안에서 대형 위주보다는 소형 위주로가 조금 상승이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도 박스권 밖으로 이렇게 나는 상승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내년 정도 지나면은 아마 전체적으로 시장 바람은 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았냐. 방송상에서 제가 다 못다한 얘기 세미나 시간에서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투자든 뭐 상담이든 뭐든 세미나 시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